안녕하세요. 차지원의 CCBB입니다. 지난 8일 미국 FBI 연방수사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한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재직 중에 취득한 국가기밀문건을 반출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미국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당연히 정치적 후폭풍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메리 갈랜드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이번 영장을 직접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 장관은 연방검찰총장을 겸직합니다. 그래도 장관이 영장 신청에 갔냐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이 국가안보와 관련해 중요하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발표로 보입니다. 그 이틀 뒤에 이번엔 트럼프가 직접 뉴욕주 검찰청에 출두했습니다. 자기 소유 기업 자산 가치를 조작해서 세금은 적게 내고 대출은 많이 받은 혐의였습니다. 이날 시종일관 묵비권을 행사한 트럼프는 수사 책임자인 레티샤 제임스 뉴욕 주 검찰총장을 맹비난했습니다. 흑인 여성인 제임스 총장을 인종차별론자로 지칭하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마녀 사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직 중에도 검찰 내사와 수사에 시달렸습니다. 이때 그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곳은 두 곳, 앞서 소개한 뉴욕주 검찰청 이외에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임명권을 가진 연방검찰의 집요한 수사에 발끈해서 이곳 검찰총장을 전격 해고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임 또한 트럼프를 계속 파헤쳤고 관련 수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얘기를 길게 한 이유는 미국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 실태를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연방검찰, 주검찰, 여기에 카운티마다 있는 지역검찰청까지 3개의 검찰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각 검찰의 비리일탈을 서로 감시하고 필요하면 기소까지 합니다. 연방검찰청장인 법무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주검찰청장과 지역검찰청장은 주민들이 직접 뽑습니다. 당연히 대통령 눈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검찰이 마음대로 기소할 수도 없습니다. 기소는 일반 시민 20여 명이 비공개로 참여하는 대배심에서 결정됩니다. 여기서 검찰은 지역 경찰은 물론 FBI와 상호 견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또다시 검찰 수사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민주당이 몰아붙인 검수완박법의 시행령을 법무부가 마련하면서 검찰 직접 수사권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부패, 경제 등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수사 가능 예시로 부패, 경제 범죄를 언급했을 뿐 오로지 그것만 수사라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부패 범주에 넣고 마약, 폭력조직, 보이스피싱 등을 경제범주로 간주해야 한다고 시행령에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시행령 구태타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깡그리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법무부의 이번 시행령은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도록 한 상위법 우선 원칙에서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상위법이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입법 취지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법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하는 와중에 당초 부패 경제 중이라는 자구가 등어로 바뀐 탓에 법무부 측에 빌미를 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가운데서도 민주당이 어서구이로
밀어붙여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인한 중대범죄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등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로 한 발씩 물러나서 원점에서 다시 이 문제를 풀어볼 수는 없을까요? 지난 2019년 7월 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서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장기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권에 대한 견제, 이딴 비리 의혹으로 인한 검찰 위신과 신뢰의 추락 등을 감안해서 어떤 형태로든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스스로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초 민주당도 검수완박을 일거에 밀어붙일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과도한 수사권 부여로 인한 공용 경찰 가능성, 급속한 수사권 전환에 따른 범죄 대응 부실, 경찰의 정치적 중립 방안 부족 등 만만찮은 부작용을 우려한 탓입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뒤에 분위기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검찰이 정권에 장악돼서 정치보복에 앞장설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을 생각했던 대통령, 검수완박 졸속 추진 부작용을 우려했던 야당, 그렇다면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경우 분산과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미국 검찰 시스템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 때 마련된 현행 형사법 체제는 기존의 검찰 수사권을 전부 경찰에게 몰아주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에 따른 부작용 탓에 민주당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6대 범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을 둬서 분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국회 내에 마련된 사법개혁특위에서 중수청 신설을 적극 추진한다는 보관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선 패배 뒤에 졸속으로 추진한 현행 형사법 체제를 전면 부인합니다. 윤석열 정부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여당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당정 모두 중수청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2017년 대선 때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수사청 설치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또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보수 진영 또한 수사, 기소 분리 생각에 상당한 동조 세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두 사람이 생각하는 수사청은 민주당의 중수청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경찰에 넘긴 수사권 중 일부를 떼내서 중수청을 만드는 만큼 검찰의 입김을 철저히 배제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중수청 구성원을 기존 경찰 출신으로 국한하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승민, 곽상도 안은 검찰에서 떼낸 수사권을 바로 수사청으로 넘기는 것이라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수사청을 주도하는 방식입니다. 수사 경력을 가진 경찰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민주당은 중수청을 독립기관화하자는 입장인데 비해서 곽상도 안은 수사청을 법무부 아래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총장 청문회 때 언급한 것처럼 수사와 기소 분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다면 국민의힘 역시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민주당의 중수청과 유승민, 곽상도 두 사람의 수사청과는 차이 정도는 충분히 타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 고위공직자를 타깃으로 한 공수처까지 제 역할을 하면 중대범죄 대응뿐 아니라
그 악척결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수청 또는 수사청에다가 공수처,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로 형사사법체제가 3자 정립하는 형태가 되면서 철저한 상호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검찰권의 연방, 주, 카운티로의 사문화를 통해서 상호 견제를 이루은 미국 검찰 시스템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도, 정권의 검찰 장악도, 검찰을 둘러싼 진년간 사생결단식 싸움도 없어질 게 뻔합니다. 감사합니다.